디자이너로서의 감각으로 이 공간을 탁월하게 이끌어주신 분이기도 하니까 저희 제 김명수라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서 있는 기업이고 거기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딱 회사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린 팩토리를 짓고 하는 그 과정,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 사운드도 여기가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이냐 아니죠. 네. 그럼 뭐 대단히 여기가 이렇게 화려한 어떤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은 동네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작하면 물론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높은 지가와 임대료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안고 싸워야 되는데 좀 더 이제 입지가 안 좋더라도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제 일들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뭘 만들 거냐라고 생각하면 역시나 이제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정말 남들이 뭘 좋아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앞에 보여드렸던 게 그것들의 역사거든요. 저희 정말 남들이 뭘 좋아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남들도 좋아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순간에 나는 왜 좋았지? 아까 말씀드렸던 치타야 갔을 때 왜 좋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거를 하자라고 하고 했던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왔던 일들에서 이제 레슨이기도 하고 이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크고 한국인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초, 한국 최대 규모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이제 감흥하는 시대는 좀 끝난 것 같다. 크고 럭셔리한 거 뭐 이런 것보다 좀 작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크게 막 대단히 어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진짜 실제적인 경험이나 가치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큐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고 한 게 이 사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운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간들이 개별 단위로 되게 작거든요. 마찬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크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1000평 이상 되는 땅을 찾으려고 진짜 뭐 이런 일들 하면 한 짧게 하면 2년이고요. 지하 파고 뭐 이제 좀 높게 짓고 하면 이제 최소 3년에서 4년, 5년씩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처음에 땅을 사는 일부터 해서 땅 사고 나면 자 이제 이 땅에 뭐 지어야 되지? 그럼 이제 또 설계하는 분들이 등장하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시공사가 등장하고 시공에서 막 짓고 나면 또 끝날 때 좀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또 등장해요. 또 인테리어 막 하는데 앞에 지었던 벽을 부셔야겠습니다. 그럼 또 부수고 다시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뭐 또 여기 상가를 이제 임대를 줘야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게 장사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또 벽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 과정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길고 이걸 하는 분은 건물주 혼자서 그걸 다 할 수도 없고 이 과정들이 다 분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 그리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핸들링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이제 이 과정들을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분들 간에 저희가 통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사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건물주와 뭐 시공하는 분들이 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분들 간의 언어를 좀 이렇게 통역해주는 역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되게 겁이 나잖아요. 이게 막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막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백억씩 드는데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아까 D타워도 그렇고 뭐 리플레이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건물주도 좋아야 되고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거나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좋아야 되고 그 공간에 찾아오는 소비자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건물주가 행복한 거는 임대료를 잘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가가 상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얘기한 그런 싼 땅을 잘 사서 좋은 콘텐츠와 좋은 설계를 통해서 지가가 상승하고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했던 것 같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좋은 가게여야 되는데 지하에 있거나 막 사람들이 들어오기 불편한 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설비는 해야 되는데 여기 식당이라고 미리 정했으면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미리 설계가 된다거나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공간이어야 되고, 이게 지금 그냥 말씀드리면 참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잘 없어요. 이게 다 고려돼서 시작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딱 지어졌을 때 처음 그린 거랑 똑같이 만들자 라는 생각으로 임대를 해왔고, 이게 왜냐면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씩 걸리기 때문에 처음 생각이랑 끝이 다르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최대한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루 앞도 모르겠지만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예전 10년 전 가로수길 떠올려 보면 그렇지만 이제 어떤 거리에 되게 좋은 가게 하나만 있다고 이게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 가게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그거랑 좀 감성을 같이 하는 가게가 하나 옆에 더 있고 그 옆에 하나 더 있으면 이게 거리가 되고 저 거리는 가볼 만한 거리가 되는데, 책도 그래요. 책 정말 좋은 책이 있는데 책 한 권만 딱 놓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책이 한 권 놓이고 한 권 또 놓이면 이건 사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공간에 녹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계속 저희 고민했던 건,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1층에 놓이는 가게들에 대해서도 대단한 거 하나보다는 어떤 애가 어떻게 놓일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해오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주거나 상업, 오피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복합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여의도 같은 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피스에 그 많은 분들이 살지만 주말에는 텅텅비잖아요. 우리 테헤란도 같은 데 가면, 삼성동 가면 정말 평일 점심은 바글바글한데 주말에 가면 썰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계속 이제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가게도 있으면 그 집에 사는 분이 출근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가게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가게에 점심 저녁 때는 손님들이 오고 그 중간 시간대를 메꿔줘야 되니까 서점 같은 게 있게 되고,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또 출근하셨던 사시는 분이 돌아오고, 또 그 시간 동안에 오피스가 있게 되면, 또 보통 우리 가게는 주말 장사를 많이 하는데 주중은 장사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사무실이 있으면 그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또 그 가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도 주거만 있거나 상업만 있거나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수한 우리가 런칭은 잘했지만 망한 사례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컨셉, 아무리 잘 만든 컨텐츠도 지속 가능한, 처음에 만든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운영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지고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참 당연한 얘기도 한데 저희는 이제 이걸 7년 동안 매달 헤딩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을 토대로 이 컨텐츠랑 플랫폼을 좀 연결해보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프로젝트 사운즈라고 해서 사운즈 짓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에 너무 길진 않았나? 네. 도심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거 좀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컨셉으로 앞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7년간의 이 레슨들을 토대로 작은 마을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스타일 같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남동에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남동에 이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이 동네에서 잘 알았기 때문에 한남동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땅 사는 건 다 좀 마음이 가고 내가 그 동네를 잘 알아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남동에서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일대를 열심히 찾아봤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 4년 전 모습을 일했었습니다. 되게 큰 600평짜리 땅인데요. 되게 큰 단독주택 2개가 이렇게 페어처럼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2필지를 사서 합쳐서 건물을 짓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더 디벨롭 해야 되냐라고 이제 컨셉을 정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한 그런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이고 막 다 좋은데 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비슷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늘 또 현대 도시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지쳐있고 쉬고 싶고 늘 그래서 도시인들에게 쉼이라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쉰다고 할 때 전형적인 딱 그 쉼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풀빌라 이런 데 가서 모든 걸 다 잊고 내려놓고 이렇게 한 3박 4일 동안 지내다 오면 너무 좋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런 걸 누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쉬고 있지? 그리고 나는 도시에서 어떻게 쉬고 있지? 생각해보니 그냥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고 어떤 지적인 자극들을 얻고 이런 데서 쉼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땡스북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슬로우 파마시의 쇼룸이 오픈했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여기야말로 정말 어반 리조트구나 라는 생각했고 여기 저희 책방에 같이 하기도 하는 이라선 같은 지금 사진 전문 책방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석유 엔트로사이트 가서 정말 그 비싼 커피값을 내면서도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그리고 뭐 성수동의 WDH 올해를 너무 좋고 60 세컨즈 가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곳은 한남동 샐러드랑 심퍼스 푸시 같은 가서 와인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살아가면서 저 발리로 탈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쉬는 방법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아시겠지만 강북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골목길에 있고 테헤란로 같은 데 있지 않고 골목을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되게 작고 소신 있고 되게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교류를 하고 그 컨텐츠 소비하면서 우리가 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어반 리조트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쉰다는 거는
그런 가게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반 리조트라는 명칭으로 이 프로젝트를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어반 리조트는 어때야 되냐라는 걸 나름의 좀 철학을 세워봤어요. 4가지.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도 써보고. 그래서 네 가지인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건 아까 앞에 우리 교훈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주거, 하나의 상업, 하나의 오피스가 아니라 복합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큐레이션 돼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이어가 굉장히 다채롭고 그런 공간이어야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훈으로부터 이 도시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데 작더라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곳들로 이루어진 곳이어야겠다. 그리고 그 곳들은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곳들이어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연이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 이 4가지의 어떤 원칙을 놓고 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은 여기까지 했는데 얘가 이제 실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하면 더 잘하겠지만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떠들고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건축 설계를 총괄하고 실제로 이제 실무를 다 한 저희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오이친 초창기부터 같이 시작한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쭉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온 김태형 수석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어제 대표님이랑 점심 먹는데 238페이지짜리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중간쯤에 한번 쉬시겠다고 혹시 여기 건축 전공자나 종사자 분이 어느 정도 계시죠? 그럼 그냥 진짜 거의 중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할게요. 저는 하겠습니다. 전 사운드 건축가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속히 건축가라는 어떤 되게 전문성을 가진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하는 업무가 통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기획 부동산 아저씨 만나서부터 현장에서 도장하시는 아저씨까지 좀 똑같은 어떤 그 디렉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운드 건축가 김태형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 큰 컨셉은 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가장 그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골목길이라는 거, 그리고 고기를 따라갔을 때 이제 광장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그마한 정원이 있고 테라스가 있고. 근데 이게 뭐 외국 같은 도시 가면은 흔히들 경험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도심 서울에는 극히 드문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축하는 건물에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건축 계획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이 여기 사운드 와서 한번 오시기 전에 돌아다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지지만 그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591평이라는 땅은 사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더 넓어 보이고 좋게 만들어내냐가 이제 계획 초기의 이슈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오시면서 보면은 여기 이쪽이 이제 순천향대학병이고 한남역에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땅이 점점 이렇게 그 담장이 점점 낮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살짝의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 레벨에서부터 요 실제 그 담장 높이까지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아까 앞에 보여주셨던 옛날 집이 요 위치 위에, 그러니까 일종의 책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집이 지어 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요거 그걸 이용해서 땅을 짓는 건데 이게 그 과거에 뭐 그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런 시절에 돈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막 이제 거렁뱅이도 있고 못 사는 사람 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도로보다 레벨을 높게 지어놨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땅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여기를 이 땅에 그냥 바닥 레벨로 해야 되겠다라고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되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아 그럼 이거를 1층처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주변을 찾아봤더니 다 1층으로 지하 1층이지만 1층처럼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면서 걸었던 게 1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하 1층이고 그래서 저희 건물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적으로는 저희는 한 층을 지상으로 더 받아진 케이스고 운이 좋아서 찾은 건 아니지만 그런 땅을 골라서 찾은 거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건축에서는 땅에 한 몇 프로 정도를 건물을 얹힐 수 있냐라는 게 그 용도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땅은 60% 정도를 앉힐 수 있고 그 주변부는 뭐 나무를 심던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땅은 또 땅의 한 1.5배 정도만 이제 위로 지을 수 있어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1.5 그 땅 면적의 1.5배와 대지 면적 하나를 총 받아서 사실은 1.5배만 지어야 되지만 지하 1층을 또 한 층으로 저희는 좀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한 2.5배 정도까지 지상화 시킬 수 있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우리 한남동에서 저희 랜드마크라고 부르거든요. 제일 높고 사선도 쳐 있고 그래서 높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멀티레이어에 해당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정 그 볼륨을 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좀 이렇게 쪼개서 저희 리플레이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냥 한 건물을 똥 이 동네 크게 갖다 놓으면은 이제 순천향대학병원이 그런 사례인데 저희는 도시랑 좀 안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 지하는 그러면 주차장은 뒤로 보내고 이제 앞에 있는 레벨들이 사람들이 좀 더 이 땅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광장에 보면 계단들이 조금 있어요. 광장으로 가는 쪽, 저쪽 요 복도로 가는 쪽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그 바닥 레벨이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위에 아까 나눠놓던 메스들 아래로 이제 다 내려서 저희가 계속 이만 하려고 여기까지 한 127장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요 골목을 그래서 드디어 그 서울에 저희가 신규 계획 건물로서 만들어낸 건데 요런 건물에서 이 지하 1층 요런 씬이 보통은 아파트에 이제 그런 막상가라고 하나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상가들에 보면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엄청 좁은 복도 나오고 양쪽에 막 되게 작은 상가들 여러 개 있고 막 네일샵, 애견샵 이렇게 있는 씬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외부화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아 보이죠. 만들어졌으니까 그 과정이 엄청 조금 클라이언트 설득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스토리가 쭉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골목을. 한국에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길 따라가면은 이렇게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의 상가들과도 잘 어우러지는 씬이었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편히 앉아서 음식도 먹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는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작지만 이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갔다. 아까 600평이 작다고 한 게 광장을 좀 이렇게 되게 널찍하게 주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러면 좋은데 저희 땅이 제한적이니까 이 사이즈를 잡는 거에 진짜 모든 공력을 다 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진짜 해외 출장까지 가서 저희가 좋다고 생각한 이런 광장을 다 가서 사이즈를 다 재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장에 갔을 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있고 저쪽에 있는 가게랑 우리 가게가 적당한 거리는 있지만 관심 갖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폭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그 좋아 보이는 공간들을 가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현재 저희 광장이 만들어졌고, 그 상해 출장 갔을 때 푸동의 페니슐러 호텔이나요? 거기 로비에서 이런 스케치를 완성을 해서 현재의 이제 사운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동을 비틀기도 하고 앞에 잘 안 보이는 애 있으면 좀 내려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현재의 형태를 많이 잡아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리플레이스,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 한 프로젝트가 리플레이스였는데 그때부터 거의 이제 박공에 환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저게 집이구나를 알릴 수 있는 형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동네랑도 잘 어우러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 당시에는 제이 빌리지라고 불렀었어요. 그 프로젝트 가능.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뭐 용도별로도 나눠보고 해서 초기 형태는 이런 적벽돌 형태의 리플레이스 메스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리고 외부에도 엄청 파라솔 깔아놓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그 거의 현재 형태랑 유사하죠, 그 선생님이. 사실 그 계획안 전에 사실 다양한 그 계획안들이 있었는데 쭉 보니까 이게 가장 현재랑 닮아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여기도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썬큰으로 내려가고 이런 씬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2016년도 초기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쪽 복도도 사실은 막 이렇게 엄청 이태원이니까 외국인 셰프가 막 요리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막 이거 보고 먹고 이런 골목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안경점, 뭐 꽃집, 뭐 이마트 이래서 전체 단지의 밸런스를 더 맞출 수 있는 테넌트들로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사운드 발전 나면 가실 때 여기서 한번 꼭 보고 가세요. 좋아. 그래서 뭐 현재 이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또 구체화 시켰고, 그다음에 뭐 그 나중에 돌아가시고 들어오신 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그 뭐죠? 그 저희 그 방송하는 거 빅캐스트한테 저희 빅캐스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수영 대표님이랑 명수 대표님도 참석하셔서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막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창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희 내부에서 사람들이 딱 보기 좋아하는 사이즈의 창을 딱 계획하는 걸로 과거부터 인명 계획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유명 건축가들도 하는데 그거를 또 이것도 재밌는 사례가 외국의 골목이랑 광장을 낀 단지는 많지만 한국에는 흔치 않다는 것처럼 외국에 이런 건물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또 없어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에서의 선택이고 뭐 단열도 그렇고 도심지에서 외부가 아파트처럼 다 뚫려 있는 게 반드시 꼭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뚫어내는 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나왔죠. 많이 정돈된 형태로. 네. 그래서 이런 씬들이 처음부터 이제 좀 제일 재밌게 보이는 씬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사운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씬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좀 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뭘 지어야 되지? 어떻게 지어야 되지? 진짜 그래서 이제 건물의 형태까지 나오기까지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초기의 프로젝트명은 제이 빌리지였어요. 그러다가 좀 더 멋있게 부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프로젝트는 다 가능하면 이름을 좀 빨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주면 걔가 진짜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름을 짓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을 빨리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다 아시는 사운즈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글래드 같은 이름, 이런 네스트, 이런 저희가 해왔던 이름들은 얼핏 들으면 그 이름인가 싶기도 한데, 그게 이제 보통 잘 이름을 짓자 그러면
좀 이름 같아 보이는 이름을 지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게 뭔가 구체적인 이름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은 오래 두고 들으면 또 금방 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두고 불러도 좋은 이름이 좋겠고, 그러려면 좀 굉장히 그냥 보편적으로 쓰는 어떤 단어를 하나 그냥 선점했으면 좋겠는데, 사운즈라는 단어를 저희가 선점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무도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운즈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리인데, 사운드는 소리인데 사운드가 여러 개가 되면서 이 도시에 있는 되게 여러 어떤 목소리들을 담고 그들이 공존하는 것들을 좀 이 공간에 담아보자 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뭐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이런 건강하다, 되게 온전하다 이런 의미도 너무 좋고, 도시에서 좀 건강한 삶이란 거를 해볼 수 있겠다. 그 의미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운즈라는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네모 하나만 하면 그냥 바닥면인데, 두 개가 되면 건물이 되고 뭐 세 개가 되면 마을이 된다라고 우기면서, 그러면서 사운드의 S기도 하고, 사실은 좀 문양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왜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왕가의 문양 같은 게 딱 있잖아요. 깃발에 딱 이렇게 그래서 깃발 막 휘날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양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로고를 만들고, 어반 리조트라는 걸 좀 이름에까지 좀 담아서 로고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깃발을 꽂았어요. 네,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공간에 어울리는 형태로 적용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 이제 진짜 건물을 짓게 되고, 이 2년의 시간 동안은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시공사와 그다음에 예산과 시간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이제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감리하는 역할도 했고요.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집 모습이었고, 처음에 펜스를 쳤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기롭게 2017년 가을쯤에 당연히 오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4월에 올해 4월에 오픈했죠, 저희. 네, 그래서 건물을 이제 막 짓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땅 파는 작업도 보고, 여기 조 대표님이시고 조세영 대표님 여기 좋은 거 같고, 여기 김태형 씨.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요거는 저희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신 요 계단에 생얼? 네. 그리고 뭐 이런 여기 붙는 소재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며 정말 이 건물이 다 완성되는 날이 올까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사람다워진 것처럼 좀 건물이 이제 좀 지어지고 완성이 되는 쯤에 뭘 하냐면 이제 가게를 입점시켜야 돼요. 여기는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MD 리싱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 이 처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골목길에 어울리는 가게들을 찾자라고 해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골목길을 통해서 어떤 가게가 오더라도 각자 저마다의 앞에 길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의 첫 주자는 저희가 또 호기롭게 우리가 일단 들어가자. 여기 잘 될 거니까, 장사가 잘 될 거니까. 이게 저희들 문제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들어가서 아까 했던 그런 맛을 넘어서는 좀 이야기가 있는 이 식당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식도 기존의 어떤 현미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에서 좀 더 이제 저녁에는 좀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보고, 세컨 키친도 새로 오신 셰프님과 함께 좀 더 잘 해보고자 하고 있고,
여기 오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트라이바의 어떤 교훈으로부터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금 정말 그냥 우리가 다 좋아할 만한 걸 하자. 그 뭘 좋아할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저희 회사에 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빵을 팔아보자. 그래서 네 번째 식당인 콰르텟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네. 아직도 계속 이 콰르텟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빵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있고, 네. 개념은 저희가 이런 마을에 보통 이렇게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빵집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초감각 세련된 곳의 공간, 카페의 느낌보다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빵 하나 집어와도 되는 그런 동네 빵집 같은데 그런 테라스가 있는 그런 빵집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런 외식을 빼고 나면 그런 이 어반 리조트, 우리가 어떤 지적인 영감과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게들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가게들은 또 더 여기보다 임대료가 훨씬 싼데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글로벌 브랜드들과 작은 로컬 브랜드들이 이제 혼재되는 형태로 되게 됐고, 이솝은 사실 저희가 매거진 B에서 다루기도 했고 저도 그렇고 이 저희 GOT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이런 뭐 향이라든지 이런 코스메틱 브랜드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1순위는 이솝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이솝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솝도 이제 보통 이런 가게를 내면 그 근처 뭐 반경 몇백 미터 이내에 서점과 꽃집이 있어야만 매장을 낼 수 있는데 서점과 꽃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고속으로 승인이 나고 이솝이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이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국가별로 트리트먼트 스토어는 국가별로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사운즈 한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1인 1명을 위한 스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방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 아트 갤러리는 좀 지금 시대에 맞는 형태의 좀 갤러리를 선보이고 싶다. 그래서 되게 전통적인 그런 갤러리보다는 사운즈 한남에 어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감각의 갤러리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던 차에 저희랑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갤러리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지난 사옥이었다는 한남 리플레이스 근처에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레트로킷이라는 안경점을 하고 계셨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남동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감각적인 안경 편집샵인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안경들만 잘 모아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필립스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 크리스티, 소더비 다 이름만 들어보셨죠?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세계 3대 경매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필립스가 이제 옥션 하우스가 여기 이제 열게 되고, 앞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받고 계신데 좀 추후에는 좀 더 오픈할 계획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화적인 코드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 모양으로 요 위에 있거든요. 한 층이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드라고 하는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를 수입하는 유통하는 브랜드예요. 저희 GOT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5층에 이제 한 다음 달쯤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다 만들어졌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고, 베를린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라든지 이런 콜드플레이의
콘서트 이런 것들을 정말 최고급 하이엔드 오디오로 공연 실황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뭐 음악이라든지 문화적 그런 다큐멘터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영하는 곳으로 이번에 런칭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곧 오픈을 하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꽃집은 역시나 이제 로컬에 있는 곳을 저는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남동 정서를 잘 알고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분위기를 잘 아는 꽃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브루니아 플라워라고 하는 이제 팀이 여기 합력이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예전부터 이제 편의점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도심의 현대인들에게 편의점은 필수적인 가게가 될 것이고 여기에도 사실 이제 상주하는 인원이 보통 여기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가끔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사무실도 있고 여기 레지던스도 14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 인력들이 150명, 200명이 돼요. 여기 늘 상주하는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시기도 하고 이 동네 이 주변에서도 편의점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이마트 24 잘 안 들어오시려고 해가지고 건물주께서 직접 직영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래서 사운드 건물주 궁금하시면 이마트 24에 가보시면 가끔 계세요. 네, 그래서 그 건물주는 이제 베어베터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죠.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MD 리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 들어올 가게들을 이제 모셔오는 과정들이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들을 모셔올지를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거의 어떤 중심에 있는 서점을 이제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하게 됐어요. 맞춰야 되네요. 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 시작처럼 이 치타야처럼 하자, 치타야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서의 어떤 문화 집객 시설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늘 있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지금 우리 그래서 무슨 쇼핑몰 몰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영화관도 있고 교보나 용품도 있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간에 왔을 때 꼭 밥 먹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좀 길게 이 공간에 체류할 수 있는 그 역할로서 이제 서점, 영화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역할을 서점이라고 받고 그걸 직접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거죠. 그 서점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점들을 살펴보니 서점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니 저도 서점을 좋아하고 많이 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보 용품 같은 정말 대형 서점과 정말 작은 소규모 독립 서점들. 근데 그 두 개 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형 서점 들어올 자리도 없기도 하거니와 대형 서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한테 권하는 책들은 다 광고 같고 반대로 소규모 서점에 가면 다 너무 좋은데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갈 이유가 없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야의 서점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추리소설만 있는 서점이어서 너무 좋아해서 갔지만 한 5평 되는 공간에 주인이랑 저랑 둘이 있고 제가 한 10분만 책을 보고 있어 좀 약간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그냥 나가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뭐 처음에 너무 좋아서 책을 한 2번 사서 나갈 수 있지만 다음에 또 가면
그냥 나가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형 서점도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중형 서점이라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점을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서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앉아 계시지만 4개의 층으로 돼 있고 서적의 수가 꽤 돼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가 오더라도 내가 읽을 책이 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규모가 그걸 이제 중형이라고 받고 그렇지만 참고서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대형 서점에서 또 충분히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은 굳이 우리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 이제 도시인들이 와서 좀 영감을 얻고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을 한 게 스틸북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테마들로 이렇게 되고 이걸 레슬로우의 욕구까지 등장하면서 해석해 주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점점 위로 갈수록 고차원적으로 된다 이렇게 막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어쨌든 좋은 반응.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큐레이션 한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또 이제 잘 소비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아직 오픈한 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영감을 저희도 얻으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책만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상품들을 같이 팔고 있는데 책만 팔아서 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책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저희는 책이 너무 안 팔리면 굿즈라도 잘 팔아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지 않나 했는데 책이 잘 팔려서 다행이다. 그래서 스틸북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도 아직도 좀 계속 더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좀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진짜 보기가 힘든 이 마을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 14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집을 14채를 하고 임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동네 자체가 이름이 대사관로잖아요. 그 대사관들이 많고 그 대사관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빌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비싼 월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한 500에서 1000만 원 월 임대료. 그러니까 대사관의 대사분들이나 그런 외국계 기업 임원분들이 이제 사시거나 그런 고급 빌라 시장인데 이제 저희도 어쨌든 그런 수준의 어떤 지가를 유지해줘야 임대료 수준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놓고 그러면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되게 한정적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공간인데 임대료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퀄리티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도심을 살아가는 한 1, 2인 주거인데 작지만 퀄리티 있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큰 컨셉을 정했어요. 우리는 이제 커야 좋은 거라고 이제 그동안 교육받아왔으니까 작으면서 좋다는 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일단은 면적은 작지만 꼭 필요한 한두 명이 살 때 꼭 필요한 거는 정말 하이 퀄리티로 하자. 집 안에. 그리고 그렇지만 좀 자주 안 쓰고 가끔 쓰는 것들 그렇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은 그냥 이 단지 내에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아까 보신 여기 위에 그런 오디오룸도 그냥 내 집에 두려면 정말 돈도 많이 들고 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5층에 있고 서재도 보통 제대로 만들려면 공간도 좀 있고 해야 되지만 그냥 서점이 있고 누구 친구들 초대해서 식사하고 싶지만 근사한 다이닝 테이블 놓고 하려면 또 막 10몇 평 있어야 되니까 그건 세컨 키친에서 해결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정말 프라이빗한 것과 조금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정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전용 면적 기준 한 15평 되는 스튜디오형 원룸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층고는 3m 이상 점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면적으로 공간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부피로 평가를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층고도 일반 집은 작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별로 안 좁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곳.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형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창들도 꼭 있어야 될 곳들 창들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가 되고 집이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작지만 이렇게 뭐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동안 이제 네스트 글래드 이런 호텔들을 하면서 호텔 객실을 디자인할 때는 집 같은 호텔을 만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집을 떠나서 호텔로 쉬러 갔는데 호텔 객실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는 뭔가 집 같은 아늑함이 있으면 좋겠어가 이제 보통 호텔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접근했어요. 집인데 어떻게 하면 호텔 같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구들이 없고 다 짐이 없어서 깨끗한 거잖아요. 사실 집에는 너저분하게 짐이 막 널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런 걸 굉장히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해서 다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해주자. 어디 하나 튀고 화장실은 약간 포시즌 호텔 같은 정도의 정말 럭셔리한 느낌으로 화장실을 해주자. 그래서 보통 그간의 우리나라 집들은 집이 작으면 화장실도 작거든요. 거실, 안방, 화장실 순으로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꼭 그래야 되나? 근데 내가 제일 프라이빗한 순간은 화장실이잖아요. 욕실. 이렇게 빨갛고 있기도 하고 온갖 그 가장 이렇게 원초적인 행위들이 일어나는 제일 민감한 순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만큼은 정말 럭셔리하게 해주자. 그래서 거의 호텔 같은 화장실 하고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들을 끝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집은 작지만 불편함이 없고 더 퀄리티가 높다. 삶의 퀄리티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 뭐 공조에 대한 부분들,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뭐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침대 헤드보드 뒤에 뭐 책상을 둔다거나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비싼 1, 2인 주거에 사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럭셔리한 뭐 분이어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이렇게 2개 탁 들고 밖에 나가는 순간 참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GD가 여기 샀다고도 막 소문냈는데 아무리 GD여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딱 나가면 그냥 아저씨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집 안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딱 넣으면 밖에서 이렇게 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하나 더 큰 타입이에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한 25평 정도 된 사이즈고 이제 넓은 거실이 있고 거실 및 다이닝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방과 방이 2개 있고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구조. 화장실도 역시나 그리고 여기를 저희가 지금 그 빅캐스트를 녹음하는 곳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이제 펜트하우스인데 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공개는 못하지만 굉장히 한 6m인가요? 층고가? 6m 층고에 정말 럭셔리한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14채의 집은 저희가 그동안 호텔을 만들면서 이 경험들을 집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오피스가 있어요. 이 서점에서 저기 스텝 온리라고 되어 있는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로 제오이치가 전체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몇 년간 공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남중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임대해서 쓰자. 저희도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공사가 막 아직 한창이던 거의 공사판일 때부터 들어와서 여기 공간들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계속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이 사운드라는 걸 더 이제 좀 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매거진 B의 편집팀이 있기도 하고요. 건축 설계, 공간 디자인하는 팀도 있고 부동산 개발하는 팀도 있고 서점을 하고 있는 팀도 있고 브랜딩, 외식 이런 팀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무실을 만들고 쓰고 있습니다. 카페도 그거는 제 자리인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운드를 만들어 오기까지 왜 저걸 시작했나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레슨들을 통해서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사운드의 모습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사운드를 좀 확장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심일 수도 있지만 도심은 워낙 제한이 많기 때문에 집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법규적인 제한들도 많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나가서 좀 더 땅값이 싼 데서 하면 또 좀 부담이 덜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이런 형태의 개발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운드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를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JOH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초반에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몰랐고 그리고 사운드가 이렇게 치밀